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50대이고 결혼 22년 차입니다. 올해 하나뿐인 아들은 군대에 갔고 저는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 와중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참 오랫동안 그렇게 참고 참아가며 가정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혼은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처음 이혼을 생각했던 때는 아이가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늦은 후회지만 차라리 그때 했으면 이렇게 상처받을 일도 마음고생하면서 살지 않았을 텐데 싶네요. 아이에게 아빠의 부재를 주고 싶지 않아서 썩은 동아줄인 줄 알면서도 붙잡고 살았는데 썩은 동아줄은 다시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간 끊어질 거였는데 그걸 잠시 망각하고 그저 붙들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붙들고 살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상처를 조금이라도 딛고 살아갈 수 있게 더 젊은 날 이혼을 할 걸 싶네요. 이혼이 좋은 건 아닌 거 알아요. 이혼을 장려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를 위해 꾸역꾸역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이가 어느 정도 사리판별을 할 수 있을 나이가 되면 꼭 아이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휴가를 나온다는 아들에게 외갓집으로 오라고 하면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아들이 엄마, 진작 이혼하지 그랬어 라고 하더군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위해 참고 참았던 이혼이었는데 그 시절이 아들에게서 아빠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서 행복한 엄마의 모습을 빼앗아 갔더군요. 휴가 나온 아들을 안고 울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절 안아주며 그간 고생 많았다고 그리고 너무 잘했다고만 합니다. 전 남편은 가정적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립심도 없는 사람이었죠. 남편은 흔히 말하는 명문대를 나왔어요. 공부에는 재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은 잘 못했습니다. 보통 회사를 다니다 보면 크고 작은 부딪힘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남편도 상사들에게 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은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하냐면서 회사를 때려치기 일쑤였고 그렇다 보니 쌓여가는 나이에 비해 경력이 부족해져 점점 재취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집에선 고집 세고 답 없는 남편이고 아빠였는데 그런 남편도 시부모님에게는 참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시골에서 자랐는데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갔거든요. 마을에 플랜카드가 걸리고 몇 날 며칠간 잔치를 할 정도였다고 하니 말 다 했죠.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쭉 살았습니다. 그냥 보통의 중산층에서 맏딸로 밑에 여동생들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영어를 전공했고 결혼 당시 영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줄곧 일을 했고 그렇다 보니 오롯이 생활비는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 기 죽이지 말라는 시부모님, 언젠가는 큰 일을 할 사람이니 일을 안 한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시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땅을 하나씩 팔아서 가장 노릇하라며 준 돈을 남편은 사업을 하겠다며 모두 말아먹었고 편의점을 하겠다더니 손님을 응대하는 게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며 24시간 알바만 쓰는 바람에 이윤이 얼마 남지 않아 월세 겨우 내고 자기 용돈 정도만 벌어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월세 용돈 남는 것도 용했습니다. 그래도 사장이라고 직원들 회식을 시켜줘야 한다면서 제 카드로 고깃집을 가고 그러더군요. 저는 대입반 강사를 하다 보니 벌이가 괜찮았습니다. 예전에 한참 아이 교육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짬짬이 과외도 해서 월 1,000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힘에 부쳐 이제는 학원 강사 일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생계는 크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 법니다. 한마디로 우리 집은 제가 없으면 안 돌아가요. 남편은 자신의 용돈 정도만 벌어쓰기 때문에 제가 벌지 않으면 집에 관리비며 보험료며 아무것도 책임질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 남편 뭐가 귀하다고 이제껏 데리고 살았나 지금 생각하면 저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남편의 그동안의 행실이 질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말실수가 이혼으로 이어진 것이죠. 저희 친정은 항상 제 할 일 못하는 사위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물론 속으로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큰 사위 대접 제대로 해 주셨습니다. 명절에 남편이 와도 우리 큰 사위 하셨고, 조카들에게도 이모부는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라면서 너희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라고 일러도 주시며, 혹여라도 남편이 기죽을세라 배려를 많이 해 주셨어요. 또 그래야 제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제가 친정 부모님께 시시콜콜하게 다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막연히 제 남편이 공부만 하느라 사회성이 부족하고 운이 안 따라서 직장을 제대로 못 잡거나 한다고 생각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시댁에서 가장 노릇하라며 밭을 팔아서 남편 편의점을 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셨고, 서울대식이나 나온 사람이 자존심 구기고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계산을 하면서 돈을 번다면서 고마워하셨어요. 제 속사정도 모르면서요. 물론 굳이 이야기하지 않은 저 때문이죠. 제가 일일이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제 남편을 욕하는 건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람과 같이 계속 살 것이기 때문에 굳이 친정 식구들에게 미운 털 박히게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동생들은 제 형부가 가장 노릇 제대로 못한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제 아들의 아빠인걸요. 저희 아빠는 3년 전 암 발병을 발견하였고 수술을 하였지만 작년에 전이가 되면서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빠와의 사이가 돈독하였고 아빠가 평생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빠의 남은 시간들을 함께 했어요. 다행히 사내매가 모두 서울 경기권에 살았기 때문에 자주 쉽게 친정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아빠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피부로 와 닿을수록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아빠의 간병을 직접 하는 엄마가 힘들세라 간병인을 쓰고 싶었지만 엄마는 아빠의 간병을 당신께서 직접 홀로 해내고 싶다고 하셔서 대신 집안일을 해주는 도우미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게 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을 하였습니다. 그 주말에 시아버지의 생신이라 4시간 거리의 시댁에 내려가야 했는데 아빠의 상태가 걱정이 되어 마음은 정말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아빠가 몇 번 고비를 넘겼기에 이번에도 잘 이겨내시겠지 하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내려가기 전에 아빠의 상태가 위독하니 남편에게 올해는 혼자 내려가면 안 되냐고 했더니 남편이 어떻게 시아버지 생신에 며느리가 같이 안 갈 수가 있냐고 하더군요. 명절과 시부모님 생신 아니면 평소 거의 내려갈 일도 없는 시댁이지 않냐고. 당장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평소 거의 매주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지 않냐고 하더군요. 저는 조금이라도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연신 맏며느리가 시아버지 생신에 안 가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기분 나빠하기에 결국 저는 불안했지만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지 말아야 했는데 말이죠. 시댁에 도착하고 채 30분이 되지 않아서 아빠의 임종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시댁 마당에서 펑펑 울었어요. 남편은 안절부절하지 못하더군요. 아이 참, 이 사람이 장인어른 위독하셔서 불안하다며 장인어른 옆에 있고 싶다고 했거든. 그런데 내가 내려가지고 해서 왔는데 아, 나 참, 이걸 어쩌지? 지금 다시 올라가도 4시간은 걸리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아니, 네가 장인 돌아가실 거 알았니? 솔직히 계속 아프셨던 분인데 돌아가실지 안 돌아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였잖아. 그러니 시아버지 생신에 내려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아이 어쩌겠어. 이미 이렇게 돼버린 걸. 됐어. 신경 쓰지 마. 일이 이렇게 되려고 그런 걸 어째 네 탓 아니다. 아휴, 이 좋은 날 이게 뭐라니? 나 참. 시어머니 말이 기분이 나빴지만 그때는 아빠의 소식에 대꾸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귀에 꽂히게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연신 남편에게 빨리 올라가자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예, 이미 돌아가셨다며. 이미 눈 감으셨는데 뭘 그렇게 급하게 가려고 하니? 우리 아들이 운전하는 기계니? 이제 막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다시 운전해서 가자는 거야? 그러다 우리 아들 가다 피곤해서 쓰러진다. 아이, 어차피 사돈 돌아가셨으니 우리도 가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 내일 아침에 해 뜨거든. 그때 다 같이 한 차로 출발하자. 라고 하십니다. 정말 근본도 없는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어머니,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지금 멀리 있어서 바로 뵈러 못 가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저더러 여기서 하루를 자고 가라고요? 지금 제가 없어서 인정도 안 하고 저 기다리고 있대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 와서 아빠의 마지막 얼굴 다 같이 보며 보내드리자고 하신다고요. 제가 여기 있는들 잠이 오겠어요? 지금 1분이 안타까운데 뭐요? 내일 아침에 가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 뭐해? 얼른 나와 아빠 보러 가게. 아빠가 나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예, 너는 말도 참 그렇게 한다. 누가 나쁜 뜻으로 그러니? 어차피 여기 온 걸 어째? 네 말대로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난 너 생각해서. 빨리 나와 여보. 뭐해? 왜? 어머니 옆에서 자게? 장인 가는 길도 안 보게? 그러고 싶으면 그러던지. 그러면 나도 어머니 가시는 길에 우리 친정에서 발 뻗고 잘 거야. 뭐? 너 지금 뭐라 그러는 거니? 뭐 내가 죽으면 친정에서 발을 뻗고 자? 아직 짱짱한 날 앞에 두고 그게 할 소리야? 그리고 지금 어디서 시애미 말을 끊어? 가려거든 너 혼자 가라. 네 말대로 네 아버지 아니냐? 우리 아들은 우리랑 내일 갈 테니 너 혼자 먼저 가라고. 야간 고속버스 아직 있으니 그거 타고 가면 되잖아. 애비야, 너는 제 고속터미널에 내려다 주고 와라. 넋이 나갈 만큼 황망한 상황에서 시댁 식구 누구 하나 절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어머니, 저 사람 맞사위예요. 사위도 자식이라고요. 예, 너는 맏며느리야. 막말로 우리는 어떻고? 내일이 네 시아버지 생신이다. 집안 어른 생신 앞에 재수없게 상당한 것도 짜증나는데 매년 아버님 생신 앞날에 너희 아버지 제사일 거 아니야. 아, 짜증나. 시어머니 그 말에 시누이가 당황한 듯 엄마 이러고 말을 막았지만 저는 이미 들을 거 다 들은 상태였고 그때부터는 이성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보고 할 말 다 해버렸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뭘 뭐라고 해? 내가 뚫린 내 입으로 말도 못하냐?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입으로 내가 말한다고! 그래서 어머니 주둥이 뚫렸다고 저희 아빠 돌아가신 게 재수없다는 거예요? 진짜 누가 더 재수없는지 얘기해드려요? 재수없게. 하필 생일도 이때여서 우리 아빠 돌아가시는데 임종도 못 지켜보게 해요? 내가 우리 아빠 옆 지키겠다는데 당장 안 돌아가신다고 끌고 내려오라고 해요? 내가 오늘을 잊을 것 같아요? 내가 한이 쌓여서 어머님 댁에 오물이라도 던져버리고 싶다고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제 옷자락을 당기면서 이런저런 쌍욕을 했고 저도 똑같이 쌍욕을 하며 제 옷자락을 잡고 있던 어머님 손을 거세게 뿌리치고 나와서 그대로 택시 타고 서울까지 왔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도 모르겠더군요. 택시 기사님께 그냥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빨리 가달라고 부탁을 드리니 그날 처음 본 택시 기사님도 나를 걱정해주면서 내리는 그 순간에도 아버님 잘 보내주시라며 인사를 하시던데 남편은 다음날 장례식장에 도착했고 시부모님은 장례식 기간 내내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빠를 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왜 사위는 안 오냐는 말에 엄마에게 내일 오라고 했다고 했고 엄마는 그런 게 어디 있냐면 어이없어 했지만 나중에 이야기해준다고 말만 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쭈뼛쭈뼛 들어와서 상복을 입고는 서더군요. 이웃과 아들도 군대에서 휴가를 받아서 제 할아버지 가는 길을 마중하였습니다. 그렇게 발인을 끝내고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엄마가 실언을 했다며 말끝에 당신도 잘한 건 없잖아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한 게 없다고? 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말해보라고. 인간아, 너만 하겠니? 내가 바보같이 지금까지 너랑 살아온 거 너무나 후회해. 진작에 갈라설걸. 진작에 이혼해야 했는데. 야, 너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너 같은 인간이 있을 곳이 아니라서 어제 안 데리고 왔는데. 왜 왔어? 꺼져. 당장 꺼지라고. 멱살이라도 자꾸 끌어내주랴? 야, 뭐해. 저 인간 당장 내 눈앞에서 끌어내. 나 저 인간 안 보고 싶어. 내가 진짜 일치기 전에 빨리 내쫓아. 너무 우라가 치밀어서 당장에 그 인간을 치워버렸으면 싶더군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당장 저 인간을 안 보이게 해달라고 울부짖었고 결국엔 남동생과 제부들이 끌어내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왜 제게 전화를 했겠어요? 당신 아들이 이혼을 한다 어쩐다 하니 저에게 따지고 들려고 그랬겠죠. 아빠의 발인 날 제가 그 집구석 인간들이랑 통화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목소리도 듣기 싫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 앞에 와 계시더군요. 외출하고 온 절 보자마자 야, 너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했냐? 그래, 이혼해. 이혼은 하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친명이며 재산이며 다 네 앞으로 해놨더라. 그래서 말인데 재산 분할이나 똑바로 해. 재산 분할이요? 무슨 재산 분할이요? 그리고 집도 재산도 당연히 제 명의 아니겠어요? 집에 돈을 가져다 준 적이 있어야 집을 사도 명의를 해주고 재산도 그 인간 앞으로 해줄 거 아니에요? 집에 돈을 한 푼 안 갖다 줬다고요. 지금까지. 집도 내가 사고 집 대출금도 내가 다 내고 애도 제가 벌어서 가르쳤어요. 오히려 그건 내가 일군 가정 안에서 먹고 자며 산 값 내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집에서 살았으니 그거는 월세도 내야죠. 진짜 엄마가 이 모양이니까 자식도 그 모양이구나. 똑똑해서 서울대를 갔으면 뭐해. 책이나 파고들 줄 알지. 생활은 하나 쓸모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혼의 사유도 남편이 가정에 소홀했고 가장으로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요청할 거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가장으로서 집안에 기여한 일이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 위자료 청구하기 전에 그냥 내 앞으로 된 재산은 내 것, 남편 앞으로 된 재산은 남편 것으로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말을 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할 거고 소송으로 진행하면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어서 그 편의점마저 팔아서 나에게 위자료로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당황해서 한마디 못하고 전화를 끊던 어머니가 어디서 뭘 주워 들었는지 호락호락 이혼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남편 놈은 제 엄마 뒤에 숨어서는 입도 꿈쩍 못하는 거 있죠? 그래서 소원대로 이혼 소송으로 가져왔습니다. 평생 집에 한 푼 가져다 준 내역이 없었기에 그 인간의 손을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가 없었죠. 덕분에 전 위자료까지 받아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그 인간들이랑 얽히고 싶지 않아 연락처도 싹 바꾸고 집 정리한 돈으로 엄마 고향에 작은 전원주택을 지어 기존의 친정을 정리해 이사를 나왔습니다. 지금 집으로 이사를 하던 날, 지난 날 지긋지긋하게 했던 그 인간들과의 모든 인연이 마침내 끊어진 것 같아서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간 참고 살아온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아빠 가는 그 마지막 길을 배웅하지 못한 게 너무나 한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 날 미련 속에 붙들고 있어봐야 하늘에 계신 아빠가 너무 속상해할 것 같아서 더는 한스럽게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털어냈으니 아들이 전역을 하고 함께 지내고 있는 올해 저는 학원을 1년 쉬기로 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조심히 아들과 여행도 다니고 엄마도 모시고 여행도 다니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의 상처가 크고 지난 날에 대한 스스로의 자책감이 커 어느 정도 마음의 치료가 필요해 병원도 다니고 있고요. 아빠 가시는 길에 배웅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 죄송한 값으로 엄마는 내가 평생 책임질게. 아빠에게는 미안하지만 엄마는 빨리 못 보내주니 좀 오래 기다려야 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지? 나중에 엄마 가는 그날 엄마 마중 나오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